반갑습니다. 관계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우리가 합쳐서 관계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관계대명사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쓰임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대명사라는 것은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접속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죠? 자, 펜 색깔 한번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대명사라는 용어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관계란 것은 뭐냐면 연결시키다의 의미죠. 그럼 영어에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접속사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관계 플러스 대명사의 의미인데 관계란 것은 연결시킨다, 즉 접속사의 의미. 그러면 결국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 그게 곧 뭐다? 관계 대명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의 종류로는 뭐가 있을까? 관계 대명사의 종류는 크게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후족이죠. 그리고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쓰는 우리가 위치족이 있습니다. 그렇게 후족과 위치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행사란 게 뭐냐? 선행사는 관계 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랍니다. 그래서 그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후족,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위치족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 대명사의 종류 계속 가볼게요. 자,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갈까요? I saw a girl. 나는 보았다. 한 소녀를. She had long hair.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long hair. 긴 머리카락을. 그러면 이 두 문장을 이제 어떻게 해보자?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꾸어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a girl. 이 소녀가 여기 뒤에 있는 she죠. she는 누구를 가리킨다? a girl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girl이 누구죠? 사람이니까 이 she를 무엇으로 바꿔 쓸 수 있겠다? 관계대명사 후적으로 바꾸어 쓸 수가 있죠. 이 문장에서 she는 뭡니까?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이면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who로 우리가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관계대명사 who가 어떤 역할을 한댔죠? 이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관계대명사를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한 문제 이어볼게요. 관계대명사는 앞서 얘기했듯이 정의가 뭐라고 했죠?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와 그리고 그 문장에서 대명사의 역할을 대신한다죠. 그럼 두 문장을 이어주고 대명사의 이 she를 누가 대신할 수 있겠다? 관계 대명사가 대신할 수 있겠죠. 그럼 이어지면 I saw a girl. 나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소녀냐면 who had long hair. 긴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죠.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관계 대명사는 이제 이해를 했죠. 관계 대명사란 것은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과 그 다음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했죠. 그러면 관계 대명사가 있는 관계 대명사 절, 다시 말하면 who부터 어디까지? here까지가 관계 대명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 절인데, 그럼 관계 대명사 절은 어떤 역할을 할까?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줍니다. 즉 명사를 꾸며주니까 뭐가 되겠죠?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절은 어떤 역할? 형용사 절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who, which, 물론 나중에 that도 하겠지만
who, which, that의 관계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절, 그 관계 대명사 절은 어떤 역할?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합니다. 앞에 있는 거를 꾸며주죠. 자, 그 다음 I saw a girl, her hair is long. 자, 여기서는 이제 나는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똑같은데 뒤에는 보니까 이번에는 she라는 형태가 아니라 her이라는 소유격이 왔죠. her hair, 그녀의 머리카락이 길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계 대명사가 이제는 she와는 달리, 즉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her이라는 소유격의 형태로 쓰이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한번 알아볼게요. 소유격은 어떤 형태인가? girl이란 사람인데 사람은 아까 우리가 뭘 쓴댔죠? 후족을 쓰는데 그 후족 중에서 소유격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는 누굴까요? 바로 whose죠. 누구누구의라는 의미를 갖는 소유격 형태입니다. 그래서 whose는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소유격의 역할을 할 때는 뭘 쓰자? whose를 쓰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 her 자리에 뭘 쓸 수 있다? whose를 써서 두 문장을 연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주격은 who, 소유격은 whose가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I saw a girl. 나는 I saw a girl.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어떤 소녀를 보았냐니까 whose hair is long. 즉 머리카락이 긴 소녀를 보았죠. 마찬가지로 whose도 관계 대명사 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앞에 있는 거를 꾸며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선행사가 누구? 사람이고 그 다음에 대명사가 소유격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무엇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whose로 바꾸어 쓸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단서는 볼까요? 이렇게 절이 꾸며주는데 whose 뒤에는 누가 옵니까? whose라는 관계 대명사 뒤에는 누가 오더라? hair처럼 명사가 와야겠죠. 왜? whose만 볼 때는 her처럼 뭡니까? 소유격이니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뭐뭐의 머리카락. 즉 누구의 머리카락이죠? 앞에 있는 girl, 그 소녀의 머리카락.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whose가 올 때는 반드시 누가 온다? 뒤에 명사가 오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어법 문제를 대비해서 whose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에 있는 소녀와 뒤에 있는 her이란 명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둘의 관계가 뭐뭐의의 관계가 성립되죠. 머리카락인데 그 소녀의 머리카락 이런 관계가 성립되면 관계대명사는 소유격을 쓰면 되겠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계속 갑시다. I read a book. 나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Tom gave it to me. 탐이 주었습니다. 그것을 to me, 나에게. 그럼 이때 it이 뭘 가리킨다? it은 앞에 있는 책을 가리키는 대명사죠. 그러면 대명사 it과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합쳐서 무엇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관계 대명사인데 it인데 누굴 가리키죠? a book. a book은 즉 사물이죠. 사물은 아까 뭘 쓰자? which 계열을 쓰죠. 근데 여기서 it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탐이 주어가 되고 gave가 동사가 됩니다. 그럼 이때 it은 목적어죠. 그러면 사물이면서 목적어 역할을 하네. 즉 다시 말하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쓰자는 얘기죠. 그럼 사물은 which죠. which 계열인데 그럼 which 중에서 목적격은 누구죠? 똑같이 which가 되죠. 그래서 이때 which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물론 which가 주어의 역할을 할 때, 그죠? 주어 자리에 올 때 주격 관계 대명사도 which가 되겠죠. 참고로 그러면 사물이면서 소유격은 뭘까요? 소유격은 뭐다? 사물의 위치에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소유격. 소유격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whose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물은 소유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나타내는 소유격인 whose에서 빌려왔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들은 뭘 이용하자?
뭐뭐의 관계를 갖고 있는 of which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우리는 지금 뭘 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럼 which도 뭐죠? 관계대명사절이니까 뭐 할 수 있겠다? 얘를 수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타내 있죠. 그 다음 which 관계대명사는 비록 목적어 자리에 있지만 어디에 와 있다? 그 문장 바로 그 문장 맨 앞에 그 절이 포함되어 있는 절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gave it, 이 it이 어디에 온 거죠? 지금 이렇게 절 맨 앞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책을 읽었는데 어떤 책을 읽죠? 탐이 나에게 줬던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관계대명사의 생략, 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생략할 수 있냐? 한번 볼게요. 앞서 우리가 문장을 봤죠. 탐이 나에게 줬던 책. 기억나죠? 자, 이 문장에서 which가 어떤 지금 형태로 쓰이고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의 생략 중에서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가 있다?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없어도 되죠. 그러면 I read a book Tom gave to me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겠죠. 자, 관계대명사 중에 what이 있습니다. 이제 what이란 관계대명사를 학생들이 헷갈렸는데 일단 what이라는 그죠 관계대명사가 있는 절의 특징을 먼저 봅시다. what이란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who나 which나 that과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그럼 첫 번째 예문을 통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갈게요. Pizza is a thing which I like. 자, 그러면 피자는 어떤 것입니다. 그죠? 어떤 것이냐니까 which I like.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which가 the thing을 가리키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대명사의 it 그것과 두 문장을 연결하는 그죠? 연결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선행사가 the thing이고 관계대명사 which가 있죠. 근데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뭐한다? 합친 것이 누구라 생각하면 됩니까? what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미는 뭐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the thing which를 무엇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관계대명사 what으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the thing이 왔을 때 그죠? 관계대명사 which가 왔을 때 쉽게 얘기하면 what은 뭐다? the thing which구나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얘를 바꾸면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쌤이. Pizza is the thing which를 무엇으로 바꿔 쓸 수 있냐면 wha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 what I like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럼 이때 what이 뭐가 됩니까? 관계대명사 what 뭐뭐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절이 있는 관계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한댔죠?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역할을 한댔죠. 다시 정리하면 who나 which가 있는 절은 그죠? 어떤 역할? 절의 역할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 what 절이죠. 다시 말하면 what I like가 있는 이 what 절은 무슨 역할이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명사절입니다. 이 차이점이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명사라는 의미인데 관계대명사 what절은 명사절. 즉 여기서 어떤 역할이죠? 피자가 주어가 되고 is가 동사가 되고 what I like 관계대명사 what절이 누가 된다? 보호가 되죠. 피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절은 명사절. 그 외에 who, which, 그 다음 that, whose절은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 that 볼게요. 우리가 관계대명사 who, which가 있는데 또 한 개 누가 있죠? that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인데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럼 that에 대해서 볼게요. 선행사가 이제 무엇이든 상관없죠. 다시 말하면 선행사가 사람, 사물, 뭐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둘 다 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그 다음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쓰는 which 대신 쓸 수가 있죠. 근데 소유격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 대명사 that의 소유격은 없다는 얘기죠. 즉 소유격 관계 대명사 whose 자리에 누가 that을 그죠? 쓰는 경우는 없는 거죠. that이 올 수가 없습니다. 선행사가 있는 문장이 의문문일 때 선행사가 있는 문장 원래 주절의 문장이죠. 주절의 문장이 의문문일 때 보통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은 그냥 참고하세요. 중요한 것은 누구다? 1번, 2번,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한다?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속적인 용법. 그럼 계속적인 용법은 뭐냐면 선행사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얘기합니다. 그럼 부가적인 설명,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He has a son. 그는 아들이 있습니다. 꺼내겠죠? 그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컴마 who란 것은 그리고 그것은 즉 그리고 그는 became a doctor.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선행사인 아들을 뭐하고 있다? 좀 더 부가적인 설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뭐죠? 의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 who became a doctor 얘는 앞에 있는 의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죠. 계속적인 용법은 꾸며주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부가적인 설명인데 얘는 무엇으로 바꾸어 쓸 수 있냐면 볼게요. and he 즉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and he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and 말고 누가 올 수 있죠? but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용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내용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리고 그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누가 된다? and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d 말고 but도 내용상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계속적인 용법은 and 주어, 그죠? and 선행사, 대명사겠죠? 그 다음에 but, 대명사, or 대명사 이런 형태가 올 수가 있고 해석은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관계부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 관계부사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부사는 뭐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는 똑같죠? 왜? 관계란 말이 어떤 의미입니다? 접속사의 의미라고 했죠, 그죠? 그럼 부사네요. 앞에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의미인데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관계대명사는 who, which, that, what 이런 것들이 왔는데 관계부사는 who, which, that, what 이런 게 아니겠죠. 부사가 오니까. 그래서 그럼 봅시다. 구체적으로 접속사 플러스 부사가 관계부사가 된다는 걸 우리가 도식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관계부사의 종류를 볼게요. 관계부사의 종류에는 첫째,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일 때 오는 where, 선행사가 시간일 때 오는 when, 선행사가 이유를 나타내는 why. 참고로 여기서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the reason. 선행사가 the reason의 이유가 올 때 why가 오고 그냥 선행사가 방법인데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the how가 아니고 the way죠. the way가 옵니다. 그러니까 the way가 올 때 how인데 이 부분 뒤에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관계부사의 종류 예를 통해서 봅시다. This is the village. 이것은 마을입니다. 근데 보세요. I was born there. 나는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부사죠. 즉 어디입니까? 거기는 마을을 의미하는데 정확한 얘기는 거기에서니까 얘를 바꾸면 뭐가 되죠? In the village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village가 되겠죠. 그죠? 대열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in the village 그 마을인데 이때 마을이 명사니까 얘를 명사로 받으면 안 될까요? in 뭐 어디 할까요? in the place 그럼 the place니까 그곳 그냥 in the place 그럼 그 이때 the place를 그냥 village를 받는 그것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받았다 치자 그죠? 만약 it이라고 합시다. 그것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대명사는 무엇으로 바꿔 쓸 수 있대? 무엇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가 될 수 있겠죠. 왜? village는 사물이니까 후는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위치가 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위치니까 관계 대명사를 이용할 수 없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위치를 앞으로 보내서 which I was born in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관계 부사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데 관계 부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사를 대신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사는 대열처럼 뭡니까?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 될 수 있겠죠. 그곳에서. 그죠? 그럼 얘는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의 형태를 가질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대명사는 우리가 무엇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관계 부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where 얘가 누가 되죠? 관계 부사가 됩니다. 그죠? 자, 볼게요. 그러면 this is a village. 대열이 어디로? 앞으로 와서 wher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마을입니다. 관계 부사절도 관계 대명사절처럼 어떤 역할?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을 합니다. 단 관계 부사는 여기서 where이란 장소가 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장소인 마을을 수식을 할 수 있겠죠. 얘가 시간대를 나타내는 것이 온다면 when, 얘가 the reason의 이유를 나타내면 why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do you know the day? 너는 그날을 압니까? We met on that day. 우리가 만났던 날이죠. 언제? 그날에 만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on that day가 오겠죠. 그죠? 그럼 이때 on that day, 즉 전치사 플러스 that day라는 명사. 얘가 그날에라는 그죠? 부사가 되겠죠. 그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니까 무엇으로 바꿔 쓸 수 있다? when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관계부사. 그래서 이으면 Do you know the day when we me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났던 그날을 당신이 압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that day를 무엇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that day를 위치로 바꾸어 쓸 수 있겠죠. 그럼 위치를 어디로 보낼 수 있다? 앞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럼 do you know the day which we met on?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which는 on의 목적어니까 on which가 어떻게 함께 올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런 문장도 가능합니다. on which 얘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객하세요. which만 앞으로는 which we met on 또는 on which we met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얘를 합쳐서 on which를 무엇으로? when으로 바꾸어서 when we met 이렇게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nobody knows the reason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the reason 그 이유를 She cries. 그녀는 웁니다. For that reason.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이 말이죠. 그럼 얘를 이어서 어떻게 가죠? why로 바꾸어 쓸 수 있겠죠. 선행사가 the reason이면 why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어주면 Nobody knows the reason why she cries. 그래서 the reason일 때 관계분사 why를 쓴다는 것. 그래서 why she cries가 앞에 있는 the reason을 수식을 하겠죠. 아무도 그녀가 운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why부터 가로에서 그녀가 운 이유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관계부사의 종류 I want to know the way. 나는
그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want 원한다. 뒤에 to 부정사 뭐뭐 하기를. You made money. 당신이 돈을 벌었습니다. In the way. 그 방식으로,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때 the way가 앞에 있는 the way와 똑같죠. 그래서 그게 쓰면 되죠. 그러면 이때 the way가 오면 관계부사 뭘 쓰자? how를 쓰자는 얘기죠. 자, I want to know the way how you made money. 똑같죠? 그러면 how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money까지가 관계 부사절로서 the way를 수식을 합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하죠? 앞에 나왔던 where, when, why와는 다르게 how는 잘 보세요. the way와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the way와 how는 함께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생략을 해야 되죠. the way를 생략하든 how를 생략하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생략해야 됩니다. the way와 how를 함께 쓴다면 틀린 문장으로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앞에 우리가 잠시 선생님이 한번 언급을 했는데 This is the city. 이것은 도시입니다. I was born in the city. 나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관계부사 할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그럼 여기서 in the city, the city는 명사니까 대명사 누구로? 위치로 바꾸어 쓸 수가 있죠. 그리고 in the city, in which가 함께 뭐 어떻게? 그 절 앞으로 왔죠. 즉 I was born 앞에 와서 in which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in이 전치사 플러스 which의 관계대명사. 얘는 무엇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관계부사로 바꾸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 문제를 한번 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써보시오. 자, 한번 써보세요. 잠시 영상을 먼저 포즈, 스톱 하시고 쓰고 나서 답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He is an American. 그는 미국인입니다. He studies Korean. 그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그럼 얘를 한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그는 미국인인데 어떤 미국인이죠? 한국인을 공부하는 미국인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영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는 어떻다? 한국어를 이때 코리안이 한국어죠. 한국어를 공부하는 미국인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되겠죠. He is an American. 그는 미국인입니다. 어떤 미국인? Who studies Korean. 한국어를 공부하는 미국인입니다. 여기서 he가 대명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he를 무엇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관계대명사 who로 바꾸어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2번. 다음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을 써보자. He is the statement. 이때 statement는 뭡니까? 원래 우리가 statement는 state가 말 진술의 의미입니다. 얘는 연설가죠. 뭐 정치인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연설가라 할게요. 그는 연설가입니다. 그래서 I want to meet him. 나는 원합니다. to meet him. 그를 만나기를. 그럼 얘를 이제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는 statement인데 뭐 한다?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statement, 연설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He is the statement whom I want to meet.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연설가입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대명사는 힘이죠. 그러면 힘은 사람이네. 사람이면서 지금 어떤 역할이죠? meet him, meet에 대한 목적어죠.
만난다 누구를? 그를. 그럼 얘는 목적어네. 그럼 사람이면서 목적어인 목적격 관계대명사 누굽니까? whom이죠. 그런데 목적격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현대 영어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을 이렇게 m을 생략해서 그냥 주격처럼 who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또는 who라고 써도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다 맞다고 합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실제로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누구다? who입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행사가 사람일 때 관계대명사 주격은 who, 얘가 주격이 되겠죠. 주격. 그 다음 목적격은 whom, 이게 목적격. 그 다음 소유격은 누가 된다? whose,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who, whom, whose. 여기서는 him이 목적어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얘가 앞으로 왔죠. 나머지 그대로 I want to meet 쓰면 되겠죠. 3번 다음 가로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보자. She is a girl. 그녀는 소녀입니다. whom enjoys learning foreign languages. enjoy가 즐기다의 의미죠. 뭘 즐기죠? learning, 배우는 것을.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문법은 enjoy 뒤에 누가 온다? ing 표시하세요. enjoy 플러스 ing가 오죠. 그래서 enjoy라는 즐기다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로서 동명사를 취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enjoy, ing 기억하시고. 자, 배우는 것을 즐깁니다. 뭘 배우죠? foreign languages, 외국어죠.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즐기는 누굽니까? 소녀가 되겠죠. 여기서 관계대명사절 가로에서 앞에 있는 거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o는 뭡니까? 주격. whom은 목적격이죠. 그럼 여기서 enjoy죠. 누구죠? 동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없습니까? 주어가 없죠. 결국 누가 와야겠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who가 됩니다. 됐죠? 자, 4번 가로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보자. She is a lady. 그녀는 숙녀입니다. I wanted to meet. 내가 만나기를 원했던 숙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가로겠죠. 여기서부터 lady를 꾸며줍니다. 자, 답을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 계속 플레이 하세요. 지금 포즈 했다가 멈췄다가 플레이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레이디인데 어떤 레이디? 내가 만나기를 원했던. 결국은 뭐가 됩니까? 내가 원했다. 뭐 하기를? 만나기를. 뒤에 누가 없죠? 누구를. 목적 없죠. 그래서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는 부분들은. 자, 5번 다음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자. 자, that is the house where she lives in. 자, 이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는 거죠. 찾아보고 그 다음 계속 들으세요. 멈추다가. 자, 그럼 첫 번째 that is the house. 그것은 집입니다. 어떤 집입니까? 그럼 where부터는 어디? 가로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인 house를 꾸며주겠죠. She lives in. 그녀가 사는 집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근데 보세요. where는 관계부사죠. 관계부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 했죠. 근데 뒤에 누가 있죠? in이란 전치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치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 뒤에 누구? 관계대명사가 지금 필요한 거죠. 근데 where이 오려면 in이 없어져야겠죠. 아니면 어떤 형태가 와야겠습니까? 아니면 where 대신 관계대명사가 오면 되겠죠. 그러면 where 대신 관계대명사 뭘 쓸까요? 앞에 house가 사물이니까 where이 아니라 위치에 관계대명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의 목적어인 대명사가 필요합니다. 부사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in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where를 위치로 고치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which로 바꾸든지 아니면 in을 없애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갈게요. I know the time. 나는 시간을 압니다. 어떤 시간을 알죠? Y부터 home까지. 근데 선행사가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Y는 선행사가 누가 온댔죠? the reason이죠. 그러면 Y가 올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러면 시간을 의미하는 관계 부사, 그죠?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 부사가 와야겠죠. 왜냐면 그가 왔습니다. 어디? 집으로. 그가 왔네. 집에 왔다. 뭐 전치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형태인 관계 부사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이 오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할게요.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관계부사 뒤에는 누가 온다? 관계부사부터 뒤에 보면 이렇게 문장이 오는데 어떤 문장이 오냐면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기억하세요.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그러면 관계 대명사 뒤에는 누가 올까?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 두 가지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6번 다음 문장에 알맞은 관계 부사를 써보자. Sunday is the day. 자, 문제가 관계 부사를 쓰니까 일단 관계 대명사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럼 the day라는 누가 왔죠? 날이 왔네. 시간이 왔죠. 그럼 시간이 왔으니까 뭘 쓰자? 고민도 하지 말고 바로 쓸 수 있겠죠. when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은 the day, 날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When we go to church. 우리가 교회에 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please show me. 나에게 보여달라. 뭐를 보여달라? You got away from gang. gang이 강도입니다, 강도. 그럼 강도로부터 get away. get away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get away, 도망가다 의미죠. 도망치다, run away처럼 그죠? 피하다, 뭐 그런 의미로 됩니다. 그래서 네가 강도로부터 피했던 뭡니까? 방법이 되겠죠? 관계부사니까 피했던 방법을 나에게 좀 보여줘, 가르쳐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피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도망쳤어?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방법을 나타내는 how가 되겠죠. 그래서 관계부사 때를 나타내는 when, 그 다음에 the way, 방법을 나타내는 how가 됩니다. 앞에 원래는 the way가 있어야 되는데 the way와 how는 함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the way를 생략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the way와 how는 함께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